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8월 24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6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표본 1,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삶의 질, 사회적 관심사항 등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1,8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입니다. 사회조사 기간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 내용은 개인과 보건, 사회복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5개 부문 56개 문항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 담당관은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된다며 조사원 방문 시 조사원증 확인 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세종시가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국내부 예산서류철과 선해청 응봉 각 한 점을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각각 지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국내부 예산서류철은 왕실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국내부에서 작성한 서류로 1907년 국내부 예산 명세서 외에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 운영 규모와 구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12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국내부 각 기관의 지출 항목, 관직명과 관원수, 봉급 총액 등과 함께 물품의 용도나 사용기간도 기록돼 있어 당시 해당 관청들의 규모와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제국 출범 이후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관의 명칭들도 수록돼 있어 황실의 재정 운용 규모와 조직, 인적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선해청 응봉은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선해청에서 작성한 책으로 조선 후기 경기청, 강원청, 호서청, 호남청, 영남청 등 선해 5청에서 대동미 등의 조세 수납 내용이 정리돼 있어 조선 후기 조정의 재정 수입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호서 지역의 대동미 등 세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당시 충청 지역에 배정된 세미와 걷어진 대동미 등의 수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2일과 23일 청소년 도박 노출 근절을 위해 나성동과 조추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시교육청과 세종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4개 기관 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대상은 영업 중인 홀덤펍과 홀덤카페 전 사업장입니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면서 올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표지 부착, 출입자와 고용자 나이 확인 준수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사업주 대상 청소년 보호교육 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감시 활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개 단체를 운영해 편의점과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월 4회 이상 점검을 벌이고 공원 등 우범 우려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상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만화카페, 보드게임 카페의 밀폐 공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 중인 만화카페와 보드게임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밀폐 공간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8월 23일과 28일 총 2회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유초, 중고 학부모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은 자녀의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학습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회에 걸친 특강의 큰 주제는 학교, 교육청, 가정이 함께 노력할 때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더욱 탄탄해지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8월 23일 중고등학교 학부모 13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1회차 특강에서는
EBS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승익 강사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EBS 정승익 강사는 우리 아이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공부 방법 등을 강연했습니다. 또한 정승익 강사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따스한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8월 28일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2회차 특강에서는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최규홍 교수가 강연을 펼칩니다. 최 교수는 효율적인 초기 문해력 지도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초기 문해력 지도를 위한 비법을 전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특히 다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교대 학생들을 지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를 미리 작성하고 생성된 가상계좌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접수처에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은 세종시 교육청과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다만 응시자가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에서 세종시와 경기도 용인을 시험지구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바로 휴대전화 문자로 가상계좌가 전송돼 응시 수수료를 사전에 결제할 수 있게 된 점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인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만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에서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교육청 1층 접수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접수 장소와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사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에서 직접 원서를 작성한 후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에 원서를 작성한 후 세종시 교육청 1층 별도 공간에 마련된 원서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원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예비 소집은 수능 전날인 11월 13일에 시험장 학교와 세종시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되며 이날 각 접수처에서 수험표가 교부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졸업 예정자와 올해 9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 등을 참고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약 5,200여 명이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마감 기한, 제출 서류, 준비물 등을 유념해 접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